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2020년 평택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전망은 우선 평택의 미분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020년도에 평택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영상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인데 2020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셨죠? 제가 오늘 그거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것은 발칵 뒤집힌 평택 부동산 LG 엑소더스 후폭풍이라는 4월 30일 날 나온 이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에 보면 평택 진위에 있는 LG 산업단지에서 휴대폰 부분이 해외로 이전한다. 그로 인해서 뭐 한 700~8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빠져나가고 각종 협력 업체들이 좀 위기를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 부동산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하면서 4월 30일이니까는 한 6개월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각종 기사나 언론에서 아마 평택이 미분양 무덤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호도하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평택이 미분양이 많이 증가하고 모든 아파트들 거래가 잘 안 되고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막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최대의 미분양이 터지고 무덤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기사에서 나온 부분도 일부 일리 있는 내용이 있고 사실인 내용도 있습니다. 평택에 미분양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택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평택의 미분양은 831가구다. 경기도에선 안성시 126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다. 경기도의 2월 전체 미분양은 5,878가구였다. 5,878가구 중에 831가구가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2월 통계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이제 그래프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평택이 미분양이 흘러갔는지요. 여기 청약 잘 안 된 엘크루라든가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요. 여기 또 보면은 KB 박합수 그 수석 전문위원이 LG전자 평택 공장의 위치를 보면 지리적 주소는 평택이지만 생활권 자체는 오산 동탄에 해당해 평택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 진위는 평택 그 북부 지역으로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진위역도 그렇고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위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안중보다는 가깝지만 안중처럼 그 고덕국제신도시나 그 평택 그 남부권 생활중심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산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소라든가 그리고 출퇴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산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택은 주택 공급이 크게 늘긴 했지만 인구 유입과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미분양이 많아졌고 집값도 약세였다. 삼성전자 등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2020년 이후는 돼야 평택 부동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도 이후라는 건 2020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움직일 거라는 거거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대략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 국토교통부 자료를 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 미분양률이 평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미분양을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요. 이 보도 자료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6만 62호, 수도권이 9,666호라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9월, 6월부터 7월, 8월, 9월. 근데 요 자료만 봐도 지금 3,000호 가까이가 줄었죠. 6월에 비해서. 그리고 요 자료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 보도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따끈따끈하죠. 10월 30일 수요일 날 나온 겁니다. 이 자료는 30일 11시 이후부터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준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수가 나와요. 쭉 보면 이게 그림이 좀 또 작으시죠?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09년도부터 지금 09년도에는 16만 호가 미분양이었는데 그게 쭉 14년도까지 감소를 했다가 다시 15년도부터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도 15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그 후에 유지되다가 18년도에 잠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도 내용의 두 번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19년도 6월에는 63,705호였다가 9월에는 60,062호로 줄어든 거고 감소한 게 보이죠.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3.7% 감소한 6만 호.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은 9월 말 기준 전월 18,992호 대비 1.9% 362호 증가한 총 19,354호가 집계되었다 해서 6월보다 9월에 준공 후 미분양은 좀 늘었어요. 이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입주까지 진행을 한 게 준공 후 미분양이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는 악성 미분양인 겁니다. 다 지었는데도 입주까지 하는데도 아직 팔리지 않은 아파트.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은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설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씩 할인을 해서 팔아요. 입주민들이 좀 피해 안 가는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 뭐 평택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세대수도 많아서 마이너스 피가 계약금 포기 물건 정도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분양가의 10% 정도가 다운된 상태에서 나왔고 이런 미분양을 해소할 때도 그 정도 선을 다운시켜 가지고 판매를 촉진했거든요. 근데 미분양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평택은 미분양은 해소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매물로 내놨던 건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준공 후 미분양이 뜬 거는 해소가 되는데 기존에 거래를 내놓은 물건들은 거래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되긴 되는데 잘 안 되는 이런 거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약간 그런 식의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또 경기도권이 2013년도부터 미분양 주택 현황이 1.8% 증가했다. 여기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도 0.4%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전체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시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 누리에서 이제 미분양, 연도별 주택 미분양 가감률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전국 단위로 나오는 거고, 서울 정도만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국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요게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증감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가 전년도기 때문에 조금 허용 오차가 좀 크죠.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015년도에 아파트를 엄청 분양했기 때문에 그 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다 완공되는 거죠. 13년, 14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전국도 15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수도권은 지금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그래프로 움직이고 있죠. 조금 낮게 형성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평택은 또 평택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계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경기도 평택시 해가지고 1월에 843호 뭐 이제 미분양이었다 이렇게 월별로 나오는데 이게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요 파일을 엑셀로 다운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통계누리라는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시군구별 미분양 현황에서 01년도부터 미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오거든요. 전국이. 그래서 평택은 01년도에 87채가 미분양이었는데 이게 쭉 가서 2019년도 9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그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죠. 요렇게 미분양이 평택은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평택이 미분양 무덤이다, 들어가면 뭐 죽는다, 사지 마라, 지금 평택은 갈 때가 아니다, 끝났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미분양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2663호에서 2690호, 그리고 2000세대, 뭐 6월까지도 계속 2000, 뭐 그 밑에로 내려가면은 그 지금 2월 정도에는 831세대였다가 3월에 갑자기 2000세대가 늘어나거든요. 요때 바로 엘크루라는 그 아파트가 분양했다가 참패를 보면서 미분양 세대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8년도부터 쭉 보시면 9월뿐만 아니라 꾸준히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가 그때 아파트 하나 공급한 게 좀 미분양을 키우고 그 아파트 이후에도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는 거는 이제 고덕 쪽에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들이 또 한번 평택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거죠. 그 몇몇 아파트들 때문에 미분양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평택이 미분양률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갑자기 터지고 꾸준히 감소하다가 갑자기 터진 거는 정말 몇몇 미분양이 난 그 몇몇 아파트 세대가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지역별로 잘만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언론에 호도돼가지고 휘둘리시기보다는 자기 주관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자기 주관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면 아직까지 평택의 부동산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도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매수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매수로 움직이는 그 시기가 아직 안 온 거죠. 그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는 건 물론이고 조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보셨던 그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다 열람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뭐 공사 완료, 규모, 뭐 총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에만 이렇게 평택시, 그러니까 시별로 볼 수가 있어요. 쭉 이렇게 그 굉장히 오래된 01년도 자료부터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도 그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그 주택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요 자료거든요. 요게 보시면은 미분양 주택 현황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아까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미분양이 줄다가 2018년도 12월까지는 꾸준히 줄다가 19년도에 늘고 다시 줄다가 늘고 줄다가 늘고 여기서 유지되다가 다시 올라갔죠. 요런 거는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런 게 쌓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고 이게 경기도만 놓고 본다면 계속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 같죠. 경기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전국 단위는 어떨까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미분양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 그 증감률은 이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은 아주 미미해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 증가한 거죠. 전체 뭐 한 2,000세대, 뭐 요즘 분양하는 뭐 지제역 앞에 더샵이 1999세대죠. 그런 게 한 방에 미분양이 났다면은 2,000세대가 올라가겠죠. 근데 기존에 지금 분양했던 아파트들, 뭐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 뭐 몇 군데 다 미분양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잘 모르시고 관심 없었던 그 엘크루라는 아파트, 거기도 미분양이 나면서 쌓인 겁니다. 그 몇몇 아파트들 빼고는 오히려 미분양은 조금씩 계속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 무슨 브랜드 아파트들 있죠. 이런데 지금 미분양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해소가 되고 완판이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암암리에 조금씩 다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금 평택은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느 순간 뭐 정권이 교체되건 아니면은 그 주택 관련된 무슨 정책이 바뀐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 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분양가 상한제도 역효과가 나게 되면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가장 부동산의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 정책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미 조금 늦는 감이 있어요. 가격도 어느 정도 오를 거고요. 지금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나는 좀 피해 보려고,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돼서 남들이 사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해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남들보다 최하 10% 정도는 싸게 사신 거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0년도 평택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전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국한되어 있는 주택시장부터 토지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사실 미분양률이잖아요. 평택의 미분양이 정말 많은 건지, 그리고 그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건지, 그 데이터들로 봤을 때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뭐 안성 다음으로 높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성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평택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각 시마다 그 개별적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택의 미분양은 제가 지금 현업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거를 피부로 느껴요. 매일 오시던 그 분양팀이 어느 날 문자로 완판됐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분양 해소 안 된 뭐 고덕이라든가 또 그 이름 모를 엘크루라는 그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미분양률을 높인 것 뿐인 거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는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통계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를 하실 때는 나만의 확신과 신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신념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이제 이런 분석 자료도 올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각종 물건들도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올리고 싶어요. 그런 게 이제 제 희망이고요. 이게 유튜브라는 거는 블로그나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유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떻게 제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화면으로 늘 뵀던 분이라 친숙하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뭐 마치 매일 봤던 사람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맨날 글로 사진으로 보던 것과 이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보셨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정말 조심스럽고 반가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전과 다르게 정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뭐 거래보다도 아무래도 좀 유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들만 했던 거 말고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께 그런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에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정말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거든요. 뭐 진짜 소소한 지구 단위까지도 제가 이제 전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부동산 참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